안녕하세요. 호담서원의 호담입니다. 이 질문은 올려드린 동영상 밑에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할 테니까 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녀는 개구리가 말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개구리는 샘에 살면 된다는 너무나 편안하고 아니란 생각을 한다는 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점점점. 뭔가 뒤에서 소심해지셨네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다시 볼까요? 소녀는 개구리가 말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개구리는 샘에 살면 된다는 너무나 편하고 아니란 생각을 한다는 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저는 이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전달해 주신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람같이 해석을 네. 그 샘이 듣는다는 게 이해가 된다. 혹시 대화를 해보셨나요? 이 질문을 주신 분과? 해봤어요.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동화 같은 세계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두 명이 머리를 모아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팁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호담서원에 그래도 히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북클럽 진행 방법에 대한 영상. 지금 거의 8,000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었어요. 토론을 하려고 모이는 자율 독서 클럽인데 토론 주제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 주제를 어떻게 만들면 좋으십니다 하고 만든 영상을 좀 권해드렸는데 이 경우에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가. 그런데 상대방은 잘 어디에 포인트를 준 건지 알기 힘들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토론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도 동화를 잘 이해하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도 추측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말을 하는데도 소녀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지 않고 샘에서 살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아니란 생각이다라는 게 이게 왜 편안하고 아니란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하면서 우리 유튜브 이 진행이 지금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특히 이 개구리 왕자는 제가 이 피드백을 드릴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것을 개구리는 샘에 살고 소녀는 인간 세계에 사는 걸로 표현됐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설정인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화의 설정이 어떤 존재는 샘에서 살았으며 어떤 존재는 궁에서 살았다라는 이 설정 자체를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다 하면은 뭔가 해결되기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딩을 바꾸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설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면 답을 찾아가는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이렇게 소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북클럽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받은 다음에 질문 교정과 피드백한 페이퍼를 발송을 하고 그걸 갖고 좀 정리한 다음에 만나요. 안 그러면은 만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2시간을 토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이 접근 방법이 어떻다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적혀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문법 단계에서 텍스트 자체가 뭐라고 적혀있다. 근데 그 설정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해? 이런 것도 역시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말고 왜 말이 되고 소통이 되는 존재인데 동물로 표현됐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만 바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는 샘에서 들어갔다, 샘에서 나왔다. 샘에 들어갔다, 샘에서 나왔다 하고 있고 샘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는 샘에 왠지 가서 그 옆에서 많이 놀았대요. 샘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들여다보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샘이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심연을 의미한다면 이것을 놓고 개구리는 좀 더 주도권을 갖게 되고 공주는 좀 두려움을 표현하는 입장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질문. 왕자는 자기를 벽에 집어던진 공주에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할 땐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일단은요, 제목이 개구리 왕자이지만 이 공주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고, 개구리의 변화는 공주의 행동에 의했다. 이 틀을 잡고 접근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던진 거가 되게 포인트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이 동화에서 포인트를 잘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적인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확 뭔가 폭력적인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 그 폭력적인 행동의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은 잘 만드셨어요. 공주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책에서 나온 내용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가슴이 마구 뛰었다. 징그러웠다. 싫었다.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했다. 체할 지경이었다. 무섭고 징그러워 울기 시작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얼마나 싫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물론 공주가 잘한 건 아니에요. 4번의 질문과 비슷하게요, 연결되는 게 개구리의 저주 해제 트리거가 무엇이었기에 벽에 던져지자 왕자가 되었을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개구리 왕자 한번 읽어보고 질문 하나라도 머릿속으로라도 떠올려 보시고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문법 논리 수사 단계 중에 수사 단계로 잘 정돈된 질문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둘 다 어쨌든 개구리가 던진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한데 한번 보실까요? 개구리의 저주 해제 트리거가 무엇이었기에 벽에 던져지자 왕자가 되었을까? 지금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시 보세요. 개구리의 저주 해제 트리거가 무엇이었기에 벽에 던져지자 왕자가 되었을까? 정말 모르시나요? 트리거가 뭔지 모르시나? 그 트리거가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읽고 이거는요, 그쵸? 성냥을 당기는 트리거가 뭐길래 성냥불이 켜졌을까 같은 거죠? 수도꼭지를 트는 것에 비결이 무엇이길래 물이 나올까 같은 질문이죠. 도대체 저주 해제 트리거가 뭔데 던지니까 개구리가 왕자가 됐지? 웃음 포인트 하나 얻으면 제가 이렇게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비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하길래 좀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질문을 제가 합쳐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이니히에 관련된 그 질문이에요. 제가 하이니히에 관련된 거는 클래스 101 어른들의 비밀 동화방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 101의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 또는 수강을 했던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 유튜브 병행해서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서는 다루지 않은 이유는 거기선 성을 주제로 아주 깊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니 왜 이렇게 수박 겉핥기 갖고 이렇게 확 말을 안 해줘. 그러면 아우 제가 유료 콘텐츠라서 그래요. 이거는 저의 콘텐츠들끼리 상부상조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 대신에 방법적인 부분은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만 하이니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거기선 제가 성에 대해서만 다뤘고 하이니 부분은 성에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마차가 온 이후 공주 이야기가 없다. 심지어 마차가 부서지는 듯이 철띠가 터지는 소리가 나도 공주는 아무 말이 없는데 사실 공주가 쥐 터지는 소리는 아니었을까? 공주는 어떻게 됐을까? 자백하세요. 이거 저번 주에 그 폭력 포인트에서 이게 그 사람 이게 내가 질문 보면 캐릭터가 보여.